광고비 한 푼 안 쓰고 A4 한 장짜리 계획서 하나로 한 달 만에 매출이 3배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비결이 뭔지 아세요? SNS 팔로워를 늘린 것도 아니고 가격을 낮춘 것도 아니고 더 열심히 일한 것도 아니에요. 딱 3가지를 바꿨어요. 누구한테 팔지,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닿을지. 이 3가지를 종이 한 장에 정리했을 뿐인데 매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아마 다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창업했어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인스타에 올리고 주변에 알리고 블로그도 써봤어요. 근데 매출이 없어요. 정확히는 이게 맞는 방향인지도 모르겠어요. 뭘 해도 숫자가 안 바뀌니까요. 그 답답한 기분 저 알아요. 저도 창업 초반에 똑같았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방향이 틀렸다는 걸요. 저는 그걸 이 책에서 처음 깨달았어요. 책 이름은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입니다. 아마존 마케팅 분야 1위. 저자 앨런 딥은 직접 여러 회사를 창업하고 성장시킨 사람이에요. 이론가가 아니라 실전에서 검증한 창업자가 쓴 책이에요. 이 책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마케팅 계획을 A4 종이 딱 한 장에 써라. 거창한 전략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 장이면 돼요. 오늘은 그 한 장을 채우는 첫 번째 단계, 일막사전 단계를 다룰 거예요. 이 영상 굳이 화면 안 보셔도 됩니다. 귀로만 들으셔도 충분히 이해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마케팅이랑 브랜딩 이 두 단어요. 사람들이 자주 쓰는데 막상 그게 뭐예요? 물어보면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오늘 이 두 단어를 제대로 알고 가셔야 나머지 내용들이 훨씬 잘 들리거든요. 마케팅이 뭐냐고요? 아주 쉽게 말할게요. 마케팅은 내가 이런 걸 팔고 있어요를 세상에 알리는 모든 활동이에요. 인스타그램에 게시물 올리는 것도 마케팅이고, 전단지 뿌리는 것도 마케팅이고,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도 마케팅이고, 카카오톡 채널에 메시지 보내는 것도 마케팅이에요. 한마디로 나 여기 있어요. 나 이거 팔아요를 알리는 행동 전체를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럼 브랜딩은 뭐냐고요? 브랜딩은 조금 달라요. 브랜딩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까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스트 두 잇이라는 슬로건, 운동선수들, 도전정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게 브랜딩이에요. 나이키가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이미지예요. 반대로 마케팅은 나이키가 새 운동화 나왔을 때 광고 캠페인하고 TV에 광고 틀고 인스타에 올리는 것들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마케팅은 지금 당장 내 제품을 알리는 활동이고, 브랜딩은 오래 두고 내 이미지를 쌓아가는 활동이에요. 마케팅이 단기전이라면 브랜딩은 장기전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따로 놀면 안 돼요. 마케팅을 할 때 브랜딩도 함께 쌓여야 나중에 내가 따로 광고를 안 해도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오거든요.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방법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1막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표적 고객을 설정하라. 표적 고객이 뭔지부터 설명할게요. 표적 고객이란 내가 집중해서 공략할 딱 그 고객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원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창업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누구한테나 팔 수 있어요. 20대도 되고 30대도 되고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요.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모두에게 팔려다 보면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마트 아시죠? 마트에는 없는 게 없잖아요. 식료품도 있고 옷도 있고 약도 있고 가전제품도 있어요. 그런데 두통이 심할 때 마트에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약국에 가죠. 약국은 마트보다 훨씬 적은 것만 팔아요. 근데 두통 있는 사람한테는 마트보다 훨씬 빠르게 선택받아요. 이게 바로 좁고 깊게 공략하는 것, 즉 틈새 시장의 힘이에요. 틈새 시장이란 큰 시장 안에서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작은 시장을 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카페라는 큰 시장 안에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용한 카페라는 틈새 시장이 있어요.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카페라는 틈새 시장도 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는 사람을 위한 1인바 카페도 있고요. 이렇게 좁고 깊게 들어갈수록 그 특정 사람한테는 이 카페밖에 없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다른 데보다 비싸요라는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내 타깃 고객은 어떻게 정할까요? 제가 실제로 써보고 효과를 본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잠재 고객 아바타 만들기예요. 아바타요. 게임에서 내 캐릭터 만드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내 이상적인 고객 한 명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30대 여성이 아니에요. 이름도 정하고, 나이도 정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요즘 무슨 고민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까지 다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름은 지은이, 나이는 31살이에요.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고, 부업으로 작은 브랜딩 스튜디오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됐어요. 지은이의 고민은 이래요. 인스타그램에 포트폴리오 열심히 올리고 있는데 문의가 없어요. 가격을 낮춰봤더니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것 같고요. 지은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거예요. 매달 안정적인 클라이언트를 갖고 싶어요. 내 이름 석자로 먹고 살고 싶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요. 이러다 결국 다시 취업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이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려놓으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를 들어 마케팅 강의를 팔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냥 마케팅 잘하고 싶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보다 포트폴리오는 있는데 문의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이 영상을 보세요 라고 하면 지은이 같은 사람은 스크롤을 멈추고 바로 클릭해요. 왜냐면 자기 얘기거든요. 이게 아바타의 힘이에요. 타깃이 구체적일수록 메시지가 그 사람 심장에 정확히 꽂혀요. 지금 잠깐 하던 거 멈추고 종이 한 장이나 메모장에 써보세요. 내 이상적인 고객 한 명. 이름, 나이, 직업, 요즘 고민, 진짜 원하는 것, 가장 두려워하는 것. 딱 이것만 써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아요. 쓰다 보면 내가 누구한테 팔아야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두 번째예요. 타깃을 정했으면 이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할지를 정해야 해요. 메시지를 만들어라. 여기서 메시지란 광고 문구나 소개글 아니면 누군가한테 내 일을 설명할 때 하는 말 전부를 포함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요. 저는 맛있는 빵을 팝니다. 저는 좋은 옷을 팝니다. 저는 실력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오나 사야겠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잘 안 드시죠? 왜냐면 이건 제품 설명이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요. 드릴을 파는 회사 얘기예요. 드릴을 사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드릴이 아니에요. 사실 고객이 원하는 건 딱 5mm짜리 구멍이에요. 벽에 선반을 달기 위해 딱 그 크기의 구멍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선반을 달려고 하냐고요? 거실을 예쁘게 꾸미고 싶어서예요. 결국 고객이 진짜 원하는 건 예쁜 거실이에요. 드릴은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5mm 구멍도 수단이고 선반도 수단이에요. 최종 목적지는 예쁜 거실이죠. 그러면 드릴 광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강력한 드릴입니다가 아니라 5분 만에 원하는 곳 어디든 뚫어드립니다. 오늘 저녁 거실이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의 차이예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USP라는 건데요. 영어라 어렵게 들리지만 정말 간단해요. USP는 Unique Selling Proposition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나만의 독특한 판매 제안이에요. 쉽게 말할게요. 왜 다른 데 말고 나한테서 사야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USP예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저렴하게 해드려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최저가 전략은 가장 위험한 전략이에요. 왜냐면요. 가격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나보다 더 싸게 파는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나는 더 내려야 해요. 그렇게 계속 내리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어요. 가격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해요. 유명한 예가 있어요. 도미노 피자라고 아시죠? 도미노 피자가 처음 미국에서 유명해진 건 피자 맛 때문이 아니에요. 30분 내에 배달 아니면 무료라는 약속 때문이에요. 피자 맛이 최고여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빠르고 확실한 배달이라는 단 하나의 약속이 USP가 된 거예요. 이게 브랜딩이에요. 사람들이 도미노 피자를 떠올릴 때 빠른 배달이 자동으로 연결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럼 내 USP는 어떻게 만들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이름하여 30초 엘리베이터 피치예요.
엘리베이터 피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옆에 내가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이 탈 수 있는 시간이 딱 30초예요. 이 30초 안에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해. 상대방이 그거 나 필요한데? 하고 느끼게 만들어야 해요. 공식은 이거예요. 저는 타깃 고객이 문제 또는 고통을 해결하도록 결과 또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마케팅 컨설턴트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SNS에 열심히 올려도 매출이 안 오르는 소상공인분들이 광고비 한 푼 없이도 단골 고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을 들었을 때 귀가 쫑긋해지나요? 당연히 두 번째 사람이죠. 왜냐면 그 사람의 고통을 정확하게 짚어줬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고객의 고통을 공략하라. 좀 강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인간은요, 뭔가를 얻으려는 욕망보다 뭔가를 잃거나 고통받는 걸 피하려는 욕망이 훨씬 더 강해요. 쉽게 말할게요. 이 강의 들으면 월 300 벌 수 있어요 라는 말보다 이 강의 안 들으면 지금처럼 매달 적자가 반복될 거예요 라는 말이 더 강하게 마음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메시지를 만들 때 고객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먼저 건드려야 해요.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를 먼저 보여주고 근데 이걸 하면 이렇게 달라져요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누가 어떤 고통을 해결하도록 무엇을 제공합니다. 이 한 문장이 내 모든 마케팅의 뼈대가 돼요. SNS 소개글도 이걸로, 명함 문구도 이걸로, 광고 카피도 이걸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세 번째예요. 타깃도 정했고 메시지도 만들었어요.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닿을지 채널을 선택할 차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채널 선택을 이렇게 해요. 요즘은 인스타죠. 유튜브 해야 해요. 틱톡이 뜨더라고요. 트렌드로 채널을 고르는 거예요. 맞아요. 트렌드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채널은 트렌드가 아니라 ROI로 선택해야 해요. ROI가 또 영어죠? 쉽게 말할게요. ROI는 리턴 안 인베스트먼트의 줄임말이에요. 투자 대비 수익, 즉 내가 쓴 돈 대비 얼마를 벌었느냐예요. 10만원 써서 100만원 벌었으면 ROI가 높은 거고 10만원 써서 5만원 벌었으면 ROI가 낮은 거예요. 채널을 선택할 때는 이 채널에서 내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냐로 봐야 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LTV, 고객생애 가치예요. 또 영어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쉬워요. LTV는 한 명의 고객이 나와 거래하는 동안 총 얼마를 쓰느냐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헤어샵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번 시술 가격이 8만원이에요. 한 고객이 보통 1년에 6번 정도 와요. 그리고 단골 고객이 평균 3년은 다녀요. 그러면 이 고객 한 명이 나한테 주는 돈이 얼마예요? 8만원 곱하기 6번 곱하기 3년. 계산하면 144만원이에요. 이 사람 한 명을 데려오기 위해 광고비로 5만원을 썼어요. 5만원을 써서 144만원짜리 고객을 데려온 거예요. 비싼 거예요, 이거? 아니죠. 엄청난 투자예요. 이 LTV를 알고 나면 마케팅에 돈 쓰는 게 아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마케팅 비용이 아니라 마케팅 투자로 보이기 시작해요. 실제로 LTV를 계산하고 나면 마케팅 예산이 사실상 무제한이 돼요. 왜냐면 고객 한 명의 가치를 알면 그 고객을 데려오는데 얼마까지 써도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채널 얘기로 돌아와서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소셜미디어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팔로워가 몇만 명인데 매출이 없는 사람 주변에 있죠? 왜 그럴까요? 소셜미디어는 도구예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낚시로 생각해보세요.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는 낚싯대예요. 물고기를 잡기 위한 도구죠. 근데 물고기를 잡았으면 어디에 넣어야 해요? 어항에 넣어야죠. 그 어항이 바로 이메일 리스트예요. 소셜미디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으면 그 사람들을 내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데려와야 해요. 왜냐면 인스타는 내 것이 아니에요. 플랫폼이 내일 알고리즘을 바꾸면 내 게시물이 사람들한테 안 보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반복됐잖아요. 근데 이메일은 달라요. 내가 수집한 이메일은 내 것이에요. 플랫폼이 없어져도 내 손에 남아요.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열심히 하되 그 사람들을 이메일 리스트로 데려오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뼈아프게 공감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가장 위험한 숫자는 1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고객이 딱 한 명이에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 채널이 딱 한 개예요. 그 채널이 막히면 매출이 딱 한 가지 방법에서만 나와요. 그게 끊기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의존을 분산해야 해요. 고객도 여러 명이어야 하고, 채널도 여러 개 있어야 하고, 매출도 여러 루트에서 나와야 해요.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나는 지금 일에 의존하고 있지 않나?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자, 오늘 1막에서 배운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귀로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첫 번째, 표적 고객을 설정하라. 모두에게 팔려고 하면 아무에게도 닿지 않아요. 내 이상적인 고객 한 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세요. 이름, 나이, 직업, 고민, 욕망, 두려움까지요. 그 한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메시지가 사실은 비슷한 상황의 수많은 사람들한테 동시에 꽂혀요. 두 번째, 메시지를 만들어라. 제품 설명 말고 고객의 고통에 먼저 말을 걸어야 해요. 저는 누가 어떤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도록 돕습니다. 이 한 문장이 내 모든 마케팅의 뼈대가 돼요. 가격 경쟁은 하지 마세요. 나만의 이유, USP를 만들어야 해요. 세 번째, 잠재 고객에게 다가가라. 마케팅은 트렌드 따라가는 게 아니라 ROI 게임이에요. 고객 생애가치 LTV를 먼저 계산해 보세요. 그래야 마케팅 예산이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보여요. 소셜미디어는 낚싯대고 이메일 리스트가 내 어항이에요. 그리고 일에 의존하는 구조는 항상 위험해요. 이 세 가지가 준비됐을 때 비로소 2막이 의미가 생겨요. 2막에서는요, 내 제품에 관심은 보이는데 아직 사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진짜 고객으로 만드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 편도 오늘처럼 이어폰 꽂고 편하게 들으러 오세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만약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이거 한번 써보세요. 나는 누가 어떤 고통을 해결하도록 무엇을 합니다. 내 엘리베이터 피치 아래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피드백 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편에서 뵐게요.